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합동연합훈련지휘본부는 7월 중순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찜통 같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바깥에는 아지랑이가 끝없이 춤추고 있었고, 두꺼운 훈련복을 입은 장교들의 이마와 목덜미에서는 끊임없이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습기와 열기,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는 브리핑 현장에서 천장에 달린 낡은 선풍기만이 윙윙거리며 무거운 공기를 겨우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훈련장에서 올라오는 먼지와 함께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건물 안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었죠. 브리핑룸 안에는 한미연합 기동훈련을 위해 모인 25명의 장교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임시 브리핑룸에서 모두들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작전도가 붙어 있었고, 칠판 앞에는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흰색 셔츠 위로 배어나오는 땀 얼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철 야전훈련의 현실이었으니까요. 한국군 장교들은 물론이고 함께 참석한 미군 장교들도 더위에 지쳐 보였지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브리핑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브리핑 현장의 중심에는 작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박태윤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어깨가 넓은 그는 군복 위로 배어나오는 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 있는 말투로 한미연합 기동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45살의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보여준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 차기 준장 승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은색 지시봉이 들려 있었고, 칠판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 펜으로 그려진 복잡한 작전도를 가리키며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작전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박태윤의 목소리는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음성은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개 대대가 이 구역을 장악하면 후방은 자연히 확보됩니다. 지형상 최적의 진입로이며 적의 저항도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칠판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군 측과의 합동작전도 이 지점에서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동로와 미군의 진격로가 이곳에서 만나면서 적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작전 시간은 6시간, 예상 피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참석한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질문이 나와도 중령님, 보급로 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신 두절시 대안책은 무엇입니까? 같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것들이었고, 전체적인 작전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박태윤의 명성과 경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더욱이 그가 제시한 작전안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해 보였고,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군 연락 장교들도 통역관을 통해 설명을 들으며 때때로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덩치 큰 존슨 소령은 가끔 굿이라고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워했고, 다른 미군 참모들도 박태윤의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베리굿 플랜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미군 장교도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 군인들 사이에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브리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방 한 구석, 다른 장교들과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염 야전 점퍼에 군번줄만 걸친 채 묵묵히 앉아있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화려한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 하나 없이 평범한 군 관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박태윤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장희정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사실 육군 중장이었지만 의도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녀는 현장 확인을 위해 공식 복장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때때로 손에 든 작은 검은색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도 했고 칠판의 작전도를 유심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태윤이 강조하는 핵심 지점들을 들을 때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변 장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지 합참에서 파견된 관계자나 국방부 민간 전문가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브리핑의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대부분은 박태윤 중령의 설명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메모를 정리하거나 질문할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윤이 작전의 핵심 부분을 설명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지점에서의 신속한 돌파가 이번 작전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 부대와 미군 부대가 동시에 진격하면서 적을 협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예요. 지형도 완만하고 접근하기 쉬워서 신속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답사한 결과 이보다 완벽한 작전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마칠 즈음 후방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정이었어요. 순간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지형, 장악 어렵습니다. 봉우리 아래 구름선이 불안정하고 최근 폭우로 진흙이 심하게 깔렸습니다. 병력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에 미간이 일그러지며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브리핑룸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을 지었고 미군 장교들도 통역관에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천장의 선풍기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태윤은 몇 초간 장희정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 누구시죠? 군인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셨죠? 책상 앞 정보로 현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박태윤의 어조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전문성과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장희정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형 정보는 지난달 위성사진과 이번 주 정찰 기록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장악이 아니라 우회가 합리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합참에서 온 분석관인가? 왜 갑자기 끼어들지? 같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태윤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준비한 작전이 정체불명의 여성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연합작전입니다. 단순한 토론이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현장 경험 없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장희정은 태연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전 지역 실측 기록과 기동 차량 침하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그녀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논리정연한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작전은 감이 아니라 수치와 기록으로 짜야 합니다. 병사들을 진창에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박태윤의 이마에 핏줄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장교들이 본격적으로 수군대기 시작했고 미군 연락 장교들도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존슨 소령은 What is happening? 이라며 옆 동료에게 물었고 한국군 통역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의 분위기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점점 흔들리는 박태윤을 보며 몇몇 장교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하람 대위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박태윤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 여성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원 소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박태윤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희정은 여전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장 답사는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강우량 측정 결과 토양 함수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차량 통행 시 바퀴 치마 깊이가 평균 30cm를 넘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에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박태윤은 자신의 권위가 계속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욱이 미군 장교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결국 박태윤은 붉어진 얼굴로 책상을 내리치며 폭발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물컵이 흔들렸고 몇 장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작전 브리핑입니다. 민간인처럼 나타나선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현장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선풍기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미군 측 존슨 소령은 고개를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한국군 장교들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하람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재원 소령도 당황한 표정으로 박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장희정이 조용히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소리치신 겁니까?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브리핑룸 안의 모든 시선이 박태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 저는 지금 작전의 혼란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박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신원 미상자가 훈련 통제석에 앉아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장희정이 조용히 군번줄을 벗고 상의 안쪽 포켓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테두리의 작전 본부장 증명패와 함께 3개의 별이 박힌 계급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합참 작전 본부장 장희정, 육군 중장입니다.
브리핑룸에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희정이 계급장을 천천히 어깨에 부착하는 동안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3개의 별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며 번쩍이는 순간 박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공식 복장 없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장희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명백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통제소에서 이런 식의 응대를 받을 줄은 몰랐군요. 그녀의 시선이 박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함께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박태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45년군 생활 동안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던 그였는데 하필이면 삼성 장군 앞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언을 했던 거예요. 더욱이 상대방은 합참작전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의 장희정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위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서재원 소령도 이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박태윤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장희정 중장의 명성은 군 내에서 자자했습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병사들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고 동시에 원칙과 군기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죠. 서재원은 박태윤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하람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윤을 존경해왔지만 동시에 장희정 중장의 모습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계급장 없이도 풍기는 카리스마, 차분하면서도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충성. 갑자기 브리핑룸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외치며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젊은 김상민 중이었어요. 그의 외침이 마치 신호탄처럼 작용하자 연이어 장교들이 우르르 일어나 경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 충성 하는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미군 장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정중하게 일어나서 경례를 했습니다. 박태윤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경례를 하기에는 자신의 실수가 너무 컸고 그렇다고 그대로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도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초라하고 당황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희정은 경례를 받으며 단 한마디만 던졌어요.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왔다는 표면적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장교들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확인하러 왔다는 깊은 의미도 있었어요.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태윤은 더 이상 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참석한 장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고 미군 측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서재원 소령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중장님, 브리핑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이었지만 동시에 박태윤을 구해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장희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다만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지형 분석 부분에서 말이에요. 박태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수개월 동안 공들여 준비한 작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욱이 미군 장교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위상과 자신의 명예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장희정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계급장을 단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명백히 이 자리의 최고 지휘관이었고 모든 장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의 권력 구조가 순식간에 뒤바뀐 거죠. 중령 계속하시죠. 장희정이 박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책보다는 기회를 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태윤에게는 그 기회마저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하람 대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박태윤을 존경해왔지만 동시에 장희정 중장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계급이나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원칙으로 인정받는 모습 말입니다. 작전 통제소 밖으로 나온 박태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정오의 폭염 속에서도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전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무풍의 천막안은 찜통 같았지만 박태윤에게는 그 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식은땀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태윤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삼성 장군에게 고함을 쳤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합참작전본부장이라는 군 최고위직 중 하나인 장희정 중장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징계, 좌천, 전역.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의 부하 장교들이 눈치를 보며 사무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재원 소령, 이하람 대위, 김상민 중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박태윤을 존경해왔고 함께 이번 작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걸 수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박태윤이 무전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 여자가 브리핑에 끼어든 겁니까? 누가 승인했습니까? 누가 정보를 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참모 중 하나인 최민석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 훈련 전부터 현장 직접 챙기신다고 이미 예하부대 두 곳 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윤의 화가 자신에게 향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걸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박태윤이 책상을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하지만 이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인사의 현장 방문은 보통 보안상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장희정 중장 같은 인물의 현장 점검은 더욱 그랬습니다. 박태윤은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장희정 중장의 명성은 군 내에서 자자했어요. 현장을 중시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민간인 취급을 하며
고함을 쳤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밖에서는 벌써 장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별세색에 고함친 중령이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훈련장 곳곳에서 박태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냐?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걱정 섞인 시선들이 박태윤의 등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한편 합동회의실에서는 장희정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전술 상황 재검토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낮은 천장의 회의실에는 땀 냄새가 가득했지만 참석한 지휘관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눈을 피하거나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지휘보다는 전략 문서 쪽이지 않나? 현장 경험이 얼마나 될까? 같은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희정은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손으로 정리해가며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산사태 지역입니다. 차량이 빠지면 병력 전개가 늦어지고 미군과의 합동 전선이 어그러집니다.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대령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기존의 기동로를 다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연합작전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작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장희정은 냉정하게 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력보다 위신이 먼저입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작전은 그 다음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원칙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몇 장교들이 맞는 말이지만 무섭게도 정확하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희정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군 측 장교들도 통역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중얼거렸어요.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희정의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박태윤만이 굳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장희정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장희정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회로를 이용하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성은 확보됩니다. 미군 측과 재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그녀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습한 안개가 갯벌 같은 구릉지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역 실사를 위해 나선 박태윤은 억지로라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무 인원들과 함께 논란의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작전 계획이 실행 가능함을 보여주려 했던 거죠. 오늘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윤은 출발 전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재원 소령과 김상민 중위 그리고 공병대 실무진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박태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전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진흙탕이 된 비포장도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졌어요. 조심하십시오, 중령님. 운전병이 말했지만 박태우는 계속 전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작전 예정지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형은 장희정이 경고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봉우리 아래 구릉선은 불안정했고 최근 폭우로 진흙이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깊게 깔려 있었어요. 이건 서재원 소령이 말문을 잃었습니다. 김상민 중위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차량은 20m도 못 가서 바퀴가 진흙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엔진을 아무리 돌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윈치를 가져와. 박태윤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구조 장비를 동원해도 진흙의 점성이 너무 강해서 차량을 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더욱이 무전기 신호도 지형의 영향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산악 지형과 습한 날씨가 겹치면서 통신 상태가 매우 불량해졌던 거죠. 중령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공병대 상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력이 여기 투입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이 너무 깊어서 도보 이동도 힘들고 차량 기동은 아예 불가능해요. 박태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상황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장희정 중장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후퇴합시다. 결국 서재원 소령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박태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뒤이어 도착한 장희정이 무전기로 현장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흙탕에 빠진 차량들과 당황한 표정의 병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박태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중장님, 현장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다가와 격려했어요. 차량 3대가 진흙에 빠져 구조 작업 중이고 통신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지형 조건이 훨씬 열악합니다. 장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슬프게 느껴질 만큼 차분했어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인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장희정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작전 계획 수정에 활용하겠습니다. 박태윤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수개월 동안 공들여 세운 작전이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장희정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령님, 이아람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박태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하지만 박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차량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장희정 중장이 처음부터 옳았고 자신은 오만했던 거죠. 병사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박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병사들이 저 진흙탕에 빠질 뻔했구나.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작전의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장희정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박태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자만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과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중령, 장희정이 박태윤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박태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는 없었거든요. 지휘소 회의실로 돌아온 늦은 오후, 천둥전의 정적 같은 하늘이 회의실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공기는 더욱 무겁고 답답해졌어요. 박태윤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말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새겨져 있었어요. 45년 군 생활에서 이런 치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더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재원 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김상민 중위는 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하람 대위만이 가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박태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박태윤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미리 확인하지 못했을까? 장희정 중장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병사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령님, 서재원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박태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인으로서의 자신감과 권위가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희정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했지만 박태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희정은 손을 들어 앉으라고 지시했지만 박태윤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중령, 장희정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나 질책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위해 싸운다고 했던 당신, 어쩌다 병사를 논리로 밀어넣는 사람이 됐습니까? 박태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장희정의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부턴가 병사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전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거죠. 죄송합니다. 박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장희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장희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당신의 판단 착오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신뢰성에도 금이 갔어요. 박태윤은 입술을 깨물며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이하람 대위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장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현장에서 병사들 이름을 외우고 보고서를 직접 손으로 쓰는 장군. 그런 분은 처음입니다. 이하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 박태윤을 존경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계급이나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원칙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김상민 중위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장님께서 보여주신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병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눈가가 더욱 붉어졌습니다. 천장에 있던 선풍기 소음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의실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윤에 대한 실망, 장희정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까지 말이에요. 장희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령, 당신은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길을 잃었어요. 병사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장희정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승진과 명예에만 집착하게 되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거죠. 중장님, 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희정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교가 되세요. 계급장을 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재원 소령도 고개를 들어 장희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장희정이 계속 말했어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작전의 성공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희정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최종 상황 점검 브리핑이 열리는 작전지휘센터 본관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전 장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장희정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어제의 현장 실사 결과로 인해 모든 작전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장교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미군 측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어요. 여러분, 장희정이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현장에선 계급이 아닌 책임으로 말해야 합니다. 위에 있다고 소리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다칩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어요. 특히 박태윤은 맨 앞줄에 앉아서 장희정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달리 진지함과 함께 각성의 빛이 보였어요.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해야 합니다. 장희정이 계속 말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더 낮은 자세로 부하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이아람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희정의 말 하나하나가 그녀가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김상민 중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지휘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장희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정확한 판단과 안전한 작전 계획입니다. 추측이나 감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서재원 소령은 장희정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도 박태윤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했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희정은 잠시 멈춰서 브리핑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윤과 눈을 마주쳤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입니다. 그 순간 박태윤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정면으로 나와서 장희정과 마주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제의 당황스러움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깊은 성찰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본부장님, 박태윤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는 지휘보다 체면을 택했습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박태윤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병사들의 안전보다 제 명예를 우선시했습니다. 박태윤이 계속 말했어요. 작전의 성공보다 제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희정은 박태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움이 보였습니다. 박태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윤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태윤은 정중히 정식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어제의 떨리는 경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으며 고개는 처음으로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 경례에는 진정한 존경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박태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감동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희정은 박태윤의 경례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중령, 이제 진정한 지휘관이 되셨군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측 관계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슨 소령은 굿 리더십이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미군 장교들도 한국군의 성숙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아람 대위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존경했던 박태윤 중령이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김상민 중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장희정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군인 정신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잊지 마세요. 모든 훈련이 종료된 후 합참 본부 브리핑룸에는 늦은 여름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종 브리핑 자리에는 미군 측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
양국 군인들의 정신적 성장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단상 위로 나와 장의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계획보다 실전이, 계급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장의정 중장의 현장 중심적 리더십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장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장의정의 표정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치사나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번 일을 통해 성장한 젊은 장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이아람 대위가 조용히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긴장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어요. 장의정 중장처럼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박태윤은 맨 앞줄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서재원 소령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에 기반한 충성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박태윤과 함께 더 나은 지휘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상민 중위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계급을 올리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의정은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오며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야전 수첩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그녀가 이름 없이 기록했던 모든 부대와 병사들의 이름, 날씨, 위치, 생존자 수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각의 기록 뒤에는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과 더 나은 작전을 위한 개선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장님, 이아람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번 훈련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중장님처럼 현장을 중시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장의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장은 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미군 측 존슨 소령도 장의정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너럴, 베리 임프레시브 리더십. I learn a lot from you.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성숙한 군인 정신을 직접 목격했던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태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의정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중한 경례를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박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덕분에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박중령,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녀의 말에는 격려와 함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윤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박태윤이 다시 격려하며 말했어요.
병사들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장희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훈련장에서는 젊은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장희정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제까지나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장희정의 발걸음은 여전히 침착하고 확고했어요. 그녀의 그림자는 작전실 한가운데에서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속에는 수많은 병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빛나는 것보다 더 눈부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이아람 대위는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장희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런 지휘관이 되겠다고, 병사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군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어요. 여름 햇살 아래 작전본부에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젊은 군인들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앞으로 그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